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그래서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네.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포개기의 김도윤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취업을 포기라고 했더니 머리를 포개셨네요. 예. 네,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아, 투블럭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네, 자꾸 나이가 드는 게 느껴져서요. 네, 외형이라도 좀 바꾸면 더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을까. 네. 학생들 이름 되게 좀 친근해할 것 같아요. 더 무서워하던가요? 네, 저한테 제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 전보다 그래도 훨씬 네, 더 어쨌든 잘 어울리세요. 쌈박한 느낌입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에 그리고 점점 적응하시는 분위기시고. 네, 네. 자, 예.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이남규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전히 잘생겼군요. 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훈훈하네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려고 이제 안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네. 대학교가 축제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학교 분위기 어때요? 되게 좋겠네요. 인천 또 흥 있잖아요, 또. 네, 대학교. 뭐 젊음이 모여 있는데 어찌 안 신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재미없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디 말투죠? 네, 어찌 아니 하리 오리까? 어? 네, 뭐 되게 즐겁게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는데 네. 뭐 네. 제 직업이 직업인지라 그렇게 마냥 좋아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요. 그 축제를 그죠?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반면에 또 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취업 시즌이 되게 되면 예약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때가 기회다 해서 몰려드는 학생들, 그래요. 고스펙자는 꼭 요때를 잘 노립니다. 그래요. 우리 저 김도윤 코치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네. 예약을 미리미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남규 아나운서가 우리 어떻게 그 부모님들 또 속 좁고 계신 가족분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이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취준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이렇게 가족분들의 고민도 함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네. 02-397-7984로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 아래 이메일이 나갈 텐데 그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과 함께 정말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인 것처럼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럼 소식 그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예. 지난주에 이 사연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서류에서 계속 탈락해서 힘들어하던 학생의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아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뭐 학점은 3.8이었고 토익은 890점, 예. 그리고 한식 조리 자격증 등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무슨 객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인적성이나 면접 준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소개서에는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20개 정도의 입사 서류를 제출했지만 단 한 군데에서도 면접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휴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니 혼자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준 학생인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다들 뭐 비슷한 방법으로 첨삭을 받는 거라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별화된 자기소개서의 작성법이 있는지 꼭 알고 싶다는 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 학생 기억나는데요. 인하대학교죠? 지난주에 네, 시간이 맞습니다. 부족해서 그 코치님만의 팁을 다 듣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몇 개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가 증명사진을 찍는데 한 장만 찍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아니면 정장, 캐주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를 좀 전략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메일 주소인데요.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좀 장난스러운 투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영타로 고치면 되는 그런 것들은 좀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 좀 차별화된 방법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작성하면 어떨까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 가지 키워드를 찾아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두 가지와 함께 오늘 그 한 가지까지 나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이남기 아나운서께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그럼 제가 주시면 먼저 어떨까요? 간단하게 네. 정리를 세 가지 구성을 말씀드린 그래요.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이제 코치님께 들어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필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가지 키워드로 분류하기, 세 번째 녹음을 통한
자기화 순서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제 코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첫 번째 그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생소할 겁니다. 아무리 녹색 창을 찾아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 얘기하다가 네, 본 얘기 못 해가지고 아, 예. 빨리 하세요, 빨리. 예. 그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자체를 이제 키워드로 입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 예전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쌓아놓고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게 올해 입사되는 그 사람들은 뭐 융합, 창조, 뭐 팀워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단어들을 입력을 해놓고 온라인 이력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 적합률 70% 이상이라고 하면 그 키워드가 스킵 되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걸러지는 것. 이게 필터링 시스템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뭐였죠? 네, 그 키워드를 키워드 분류인데 세 가지 키워드 키워드 분류. 키워드였죠? 예. 네,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가 기업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직무, 네, 그리고 세 지난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그게 두 네. 번째가 지난주까지 됐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녹음을 통한 자기화 순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그 예. 말씀드렸던 기업, 직무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로 쓰자라고 하면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네. 말로 하라고 합니다. 민망하겠네요. 그것도 네, 그죠? 그래서 먼저 내가 써야 할 기업이 원하는 키워드를 예측을 해서 쭉 적어 놓고요. 그 키워드들로 말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녹음을 해보고 녹음한 걸 듣고 들은 것들을 타이핑을 하는 것들을 5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면접 준비까지 같이 된다라는 게 제가 만든 되게 방법입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거고 본인에 대한 스토리도 좀 단단해질 것 같고 쉽진 네. 않겠지만 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입사했다가 또 퇴사하는 직원이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보자면 기업과 직무, 그다음에 본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근데 그대로 자소서에 쓰면 이 학생이 문의한 대로 차별성이 없어서 저는 약간 바꿨습니다. 첫 네. 번째 기업에 대한 거 쓰고요. 두 번째 직무 대신 저는 하이 퍼포머의 특징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퍼포머는 뭐예요? 말 그대로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어떤 팀에 가던 일 잘하는 사람들, 눈에 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과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 자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받아 적어보고 그 부분을 자소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들이 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분석된 그 단어들을 자기소개서에 그 나열을 하고 쓴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기업에 대한 단어를 보게 되면 기업 담당자들은 이 사람이 나랑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적합도를 적합도. 긍정적인 것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하이 퍼포머에 대한 부분, 직무에 대한 부분은 기존 자소서의 그 직무에 대해서 쓰게 되면 이 친구가 직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하이 퍼포머의 특징을 쓰면 이 친구가 이해도 하고 일도 잘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나에 대한 키워드는 기업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하이퍼포머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내 얘기입니다라는 것들로 적용시킬 수가 있어서 요 세 가지를 쓰게 되면 좀 차별화된 특징을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지 이 시스템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본인만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뭐 따라갈 남처럼 따라할 수가 없겠네, 그죠? 결과적으로. 일부에 나왔던 학생이 되게 좋은 샘플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분명히 특화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호. 네, 맞습니다. 경호야, 잘 보고 있니? 네,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것들을 우선 문장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네. 백지를 꺼내놓고 키워드로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것들 중에 특징적인 것들, 어필하고 싶은 것들을 단어로 적어보고 그 단어를 자기소개서에 작성하게끔. 그거 할 때 이야기를 못하는 합니다. 친구 많죠. 네, 이게 익숙하지가 계속 않습니다. 못 쓰는 친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분류하는 것만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이걸로 말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만든 방법이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애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집중을 또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좀 쉽지 않겠지만 시도를 해본다면 상당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무가 또 어떤 건지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던 요즘 또 자기소개서의 다음 그렇죠. 버전인 예. 것 같은데요. 직무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일을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분명히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달라 보이고요. 좀 참신해 보인다는 말씀 저희가 누차 해드리고 있고 하지만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어낸 이건 혹시 이건 너무 밥을 떠달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방법을 얘기해 줘 봐요. 네, 우선 만나는 학생마다 개인적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걸 한번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대부분 자소서 문항을 보자마자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막습니다. 우선 문제를 읽고요. 첫 번째,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문 자체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 질문을 왜 나에게 하는가라는 그 기업의 의도를 좀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문항 바로 밑에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나한테 듣고 싶은 답이 무언지를 메모를 한두 줄 정도 해놓게끔 하고요. 이게 골자를 좀 파악하라.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은 이런 사람을 B타입의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만 나는 A타입을 압도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A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기업이 원하는 B에 맞게끔 저도 이걸 잘합니다라고 어필하되 나는 A도 잘합니다라는 걸 두 번째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네, 예. 이 부분을 쓰는 게 어려우니까요. 우선 녹음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딴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산으로 갈지에 대한 거를 방금 보셨던 그 기업의 의도를 적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는 걸 키워드로 적은 다음에 문장을 하나하나 작성하면 되고요. 작성된 문장 자체를 녹음을 시킵니다. 그대로 읽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듣고 다시 뭐 수정하고 이걸 한 5번 정도 하게 되면 내 말투에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구어체고요. 요거 자체를 이제 문어체 이렇게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면 완성도 자체는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암직한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상당히 이게 되게 좀 참신하네요. 그렇죠? 우리 때도 이런 거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인의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이 방법으로 자소서 작성할 때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거든요. 그 처음을 글로 쓰기가 당연히 어려울 테니 말로 풀자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글을 쓰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 쓸 수 있는 말들을 다 쓰세요. 2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최대한 쓴 다음에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토막토막 쳐내는 거. 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제가 주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 먼저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 키워드를 문장으로 하나하나 늘려가서 완성시키는 거. 그겁니다. 이게 되게 누적이 돼야 되고 분명히 키워드 쓰다가 그만두실 펜 던져버릴 분들도 꽤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러니까 필터링 하라고 했지만 어떤 걸 또 제껴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혼자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하고 막힌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잡정보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그래서 이메일로 주시면 김도윤 코치님을 찾으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요. 차별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김도윤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방법으로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키워드 3가지로 자소서 작성해보기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그 시간 좀 남았거든요. 네. 김도윤 코치님 네. 이발도 하신 겸에 노래라도 부를까요? 3번 카메라 해주시죠. 무슨 또 노래를 불러요? 빨리 저기 3번 카메라 보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수 더 뜨셔. 네, 그 자기소개서 쓰는 것들 되게 어려워하는 거 잘 압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계속 그러니까 제가 뭐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불렸던 고등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네. 오. 한 여자를 보면요, 연예인도 보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바람을 피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지고지순함. 동의했습니까, 그거를? 예. 예, 모르겠어요. 네, 좀 집에서 잘 보고 있나요? 알겠어요. 아내 안녕. 네. 네, 우선 많이 어려워할 텐데요. 그러니까 정작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제가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력서를 닥쳐서 쓰게 되면 일부에서 보셨던 그런 상황이 90% 이상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원하려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뭐 5월에 공채가 뜬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3월, 4월에 완성을 하게끔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리 좀 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도윤 코치님과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